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문제 가운데 제일 심각한 것이 부동산 투기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양말 브리핑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올해 세제 개편안 보셨죠?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역시 주택과 관련된 세금 조정 내용인데요. 바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공정한 과세를 위해 조세 제도를 개혁하고 합리화하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적지 않죠. 하지만 곳곳에서 불만과 함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먼저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총론적인 설명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집은 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living,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 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집은 유사 이래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가장 기본적인 3요소 가운데 하나죠. 그만큼 일반적인 투자나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서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 사람과 살지 않고 보유만 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매길 때 차등을 두겠다는 겁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보겠습니다. 지금은 1세대 1주택자라면 무조건 공시가격 12억 원까지는 공제를 받는데요. 내년부터는 실제로 거주하면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높여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9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도 지금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보유와 거주에 대해서 각각 40%씩 최대 80%까지 인정되는데요. 3년 뒤부터는 보유 공제는 전면 폐지되고 거주 공제만 80% 인정됩니다. 그만큼 내 집에 실제로 살지 않으면 세금 혜택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하지만 당장 실거주 여부를 따지는 문제부터 적지 않은 반발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 형편상 불가피하게 내 집을 세를 주고 다른 데 세들어 살 수도 있는데 너무 차별이 크다는 건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아이 학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병원 치료 때문에, 부모님 봉양 때문에 잠시 다른 곳에 살아도 내 집은 내 집입니다. 그런데 정권은 국민의 사정은 보지 않고 세금부터 더 내라고 합니다. 물론 직장 이동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3년까지는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죠. 또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5억까지 감면해 주는 등 보완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을 일일이 따져서 정확히 맞추는 것도 쉽지 않고 새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 한 채를 사서 수십 년을 기다려온 이들을 투기꾼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또 다른 논란은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을 세입자에게 떠넘겨서 전월세난이 더욱 심해질 거라는 주장입니다. 세금은 집주인들이 내는데 피해는 세입자들이 본다는 건데요. 정부는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주장 함께 들어오시죠. 집주인이 낸 세금은 결국 세입자의 전세금을 올리고 월세를 올릴 것입니다. 집주인의 세금을 올렸는데 납세 고지서는 세입자 앞으로 날아오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시가 기준은 20억 미만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돼야 됩니다. 과거보다는 더 이렇게 올려준 거죠. 또 그리고 30억까지는 약간 이렇게 오히려 종부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 주택에 대해서는 이 세부담 때문에 증가된다고 얘기하기는 맞지 않는 거죠.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이 시가 4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핀셋 규제라는 설명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강남에서 주택 한 채를 팔고 양도세를
200억 원까지 공제받은 사례가 있었죠. 이제는 이런 똘똘한 한 채를 사도록 부추기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초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집을 팔아야 할지 고심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는 가격을 크게 낮춘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 매물이 나오더라도 대출 규제와 높아진 금리 때문에 매수자들이 많지 않아서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한 전문가와 정부의 입장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를 늘리게 되면 초고가 주택이 있는 서초구 강남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이 보유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인접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인접 지역의 집값이 연이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공제 혜택이 80%까지 가니까 너무 그 종부세나 양도세의 과도한 혜택이 간다는 이런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다주택자나 뭐 임대사업자나 이런 분들의 좀 매물이 나와서 부수적으로 이제 집값 안정에 그 정도 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입법 예고된 뒤 정부 게시판에는 국민의 입법 의견이 일주일 만에 6천 건 넘게 올라갔습니다. 특히 핵심 사항인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조항을 더 많이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은데요. 정부 여당도 이에 대한 보완 작업에 들어갔고 당정 협의를 거쳐서 최종안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에 23만 호를 더 짓는 등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원활한 협조와 신속한 보상 협의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정책에 대한 신뢰겠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도 이번 대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결국 정부가 말을 뒤집은 셈이 됐습니다. 또 정책을 내놓은 뒤 비판 여론이 잇따르자 바로 보완책 마련에 나서는 것도 정책을 너무 성급하게 내놓은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대목입니다. 정부 정책이 상황과 여론에 따라서 조변석계하듯이 바뀐다면 아무리 정당하고 합리적인 정책이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어렵겠죠. 가뜩이나 매우 민감한 부동산 정책인 만큼 좀 더 세심한 검토와 설득 노력이 있어야 기대한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부동산 토론회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서 양말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문제도 물론 어렵긴 합니다만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또 이 주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또 상대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일정한 선에 합의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봐요.